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레시피 6월 점검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할 사항.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6월이라는 시점은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적게 남은 것도 아닌 애매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부를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성적도 잘 안 오르는 것 같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서 더 늦기 전에 공부 방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지금 시점에 공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이해와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낯선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낯선 용어들은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법률 행위, 단독 행위, 비진의, 착오, 강박, 물권 행위, 최고, 추인, 자기계약 등등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던 이런 용어들이 이젠 익숙하실 겁니다. 그와 함께 서로 헛갈리지 말아야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무효와 취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해제와 해지, 필요와 유익비, 후보지와 이행지, 다가구와 다세대, 부동성과 부중성, 대체제와 보완제 등등등. 이런 용어들은 뜻은 물론 서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작정 읽고 외우면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무작정 읽고 외우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공부 시간에 비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한번 읽거나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경우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대충 넘어간 것 같기도 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는 교재의 목차를 보면서 점검해보면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공부가 덜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서 법률 행위는 무효인 때와 취소인 때가 있는데, 의사 무능력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등등은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고,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고,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고, 무효 행위의 전환은 어떻고, 무효 행위의 추인은 어떻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목차를 보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복기하면 현재 공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복습 방법으로도 유용합니다. 다음은 예를 들어 임차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전세권이나 주임법, 상임법 등이 지문으로 섞여서 나오면 공부한 임차권에 대한 내용까지 헛갈려지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공부할수록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돼서 헛갈리는 분들은 과목마다 유사한 단원들을 비교하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린관계와 지역관계의 차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차이, 주임법과 상임법의 차이,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의 차이,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의 차이,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상환 방식의 차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사채의 차이 등등등. 이런 식으로 유사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하다 보면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을 헛갈려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고, 이후 지문들이 이리저리 섞여서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공부할 때도 이와 같은 식으로 묶어서 공부를 하면 공부의 양도 줄어들고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규칙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경우나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겪는 고충 중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부량도 많고 생소한 내용도 많다 보니 누구나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간 계획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공부할 과목과 내용이 많다 보니까 동일한 과목을 다시 복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공부 범위를 쪼개서 공부하더라도 반복하는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연휴나 주말에 공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 다시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펴면 마치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리듬이 깨진 경우입니다. 물론 결국은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공부 모드로 돌아오기까지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고 반복하는 간격을 좁혀서 반복하는 횟수를 늘려야 공부 리듬도 유지되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강 듣느라고 정작 중요한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학원이나 인강 등에서 기본 강의 말고도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강의만 듣기도 벅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다양한 강의들을 지금 시점에서 꼭 들을 필요가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강의가 들어서 나쁠 것은 없고 학원 입장에서도 다양한 강의로 학습의 깊이를 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절대평가인 시험 방법과 공부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 입장에선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강의 내용에 대한 숙지이고 내용 숙지를 위한 공부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본 이론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특강을 들으며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정규 강의와 그 강의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된 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특강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선 시험까지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공부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참고사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